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반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다가 제출해야 될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피를 뽑았는데 제가 또 공복에 뽑아가지고 진짜 쓰러졌습니다. 피 뽑고 일어서서 이제 병원 나오고 바깥에 이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확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제가 가끔씩 피를 뽑을 때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피 뽑으면 약간 기절하듯이 약간 쓰러지는 게 좀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갑자기 울렁울렁 하면서 앞이 안 보이면서 진짜 쓰러질 것 같이 주저앉아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정신을 최대한 가다듬고 막 이게 들어눕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약간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약간 정신력으로 최대한 버텨가지고 다시 병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길에서 누울 수는 없으니까 병원 안에 침대에서 누워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그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119 불러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부르지 말아 달라고 여기 병원 저 피 뽑다 쓰러졌는데 4층이니까 좀 여기다가 좀 데려다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막 정신력을 최대한 해가지고 간신히 진짜 병원에 했는데 거의 막 진짜 주저앉고 난리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정신이랑 내 몸이랑 따로 노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뒤로 벌러져 이렇게 쓰러지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신력으로 최대한 버텨서 지금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매년마다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매년마다 이 피를 뽑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근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일하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피 뽑는 이 건강검진이 너무 싫어요 진짜. 저는 옛날에 고등학생 때 피 뽑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녔거든요. 피 뽑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아무튼 뭐 진짜 이 피 뽑는 게 너무 싫어서 일을 하기 싫은데 또 최근에 손님들한테 또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또 갑자기 일하고 싶다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좋은 컨디션이에요. 앞전에는 그랬다 이거지. 지금 영상에 찍고 있는 이 순간은 제가 최상의 컨디션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찍어볼 영상 도대체 무슨 영상을 찍을까? 찍고 싶은 건 너무 많아. 근데 일단은 댓글로 이거 먼저 좀 말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30대 이상 팔자 좋은 잘 사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왜 하필 30대 이상이냐? 일단 제 나이가 여러분 30대잖아요, 지금. 30대인데 제가 어쨌든 10대, 20대, 30대를 겪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어릴 때랑 30대랑은 좀 많이 달라요. 내가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 물론 어릴 때도 어릴 때 나름의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30대 때도 뭐 나쁜 건 없어.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해야 되나? 20대 여자의 그 장단점과 30대의 장단점이 이게 약간 너무 달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잘 산다는 그 기준을 내가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잘 산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건가? 아니면 뭐 집안이 좋은 게 잘 사는 건가? 아니면 얼굴 이뻐서 막 누리고 다녀. 이런 게 잘 사는 건가?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게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커리어가 너무 좋은 그런 여자가 잘 사는 건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잘 산다는 게. 하지만 제가 이제 살면서 이 모든 여자들을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통찰한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통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이상 팔자 좋은 잘 사는 여자의 특징. 첫 번째, 명품이 한 개 이상 있다. 이게 되게 심오한 건데, 여러분, 처음 이거 말씀드리는 것부터 되게 심오한 그 카테고리인데, 이 명품이라는 게 대부분은 이제, 뭐 구찌,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브랜드 같은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 채널을 봐서 알겠지만, 동영상 몇 개만 보시면 알 거예요. 다들 범상치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도 제가 뻔한 내용만을 가져온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루이비통 이런 명품도 어떻게 보면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명품은요. 예를 들어서 집안 대대손손 어떤 뭐 도자기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뭐 한복이라든지 뭐 웨딩드레스라든지 아니면 30 손님 중에서 그 제가 일하는 곳 손님 중에서 옥 비치 목걸이를 이렇게 긴 거를 좀 자주 찾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멋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려받은 거야, 이게. 물려받은 거고 근데 그분이 물려받아서 잘 산 건 아니고 그분이 전직 교수이셨는데 은퇴를 하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그게 이제 어릴 때는 내가 그거를 착용하지 못했으나 나이가 드니까 착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착용하니까 그 옥 목걸이가 너무 시원해서 여름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면 돈이 될 것 같거나 혹은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그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 뭐 이런 거 샤넬 이런 거는 어 그냥 제가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10대, 20대 때는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던지 아니면 자기가 알바를 해서 사던지 아니면은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받는다든지 뭐 결혼을 했다면 남편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10대, 20대는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품이 내가 너무 갖고 싶어. 나는 그 물질 욕구가 있어서 예를 들어 명품이 너무 갖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살 수가 있어요. 혹은 카드 할부로 명품을 살 수가 있어요. 10대, 20대 때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창창하니까 과감하게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10대, 20대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30대, 정말 29하고 30은 다른데 30살이 되는 순간 뭔가 달라요. 이 29살과 30살이 정말 한 끗 차이로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은 저는 되게 많이 깨우쳤다고 20대 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30대가 되니까 아니야, 더 많은 게 있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좀 더 성숙해졌어요. 20대 때 그 내 단점이 확 몰랐던 게 확 이렇게 내가 알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걸 너무 약간 고치고 싶고 그리고 고쳤어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29살 됐을 때만 해도 나의 단점, 20대 때와 10대 때의 나의 후회 같은 거, 아쉬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30살 딱 되자마자 내가 그거 깨우쳤잖아. 그리고서 지금은 싹 고쳤어요, 정말. 원래 사람은 좀 바뀌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치기 힘든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거를 고쳐야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싹 고쳤습니다. 어쨌든 되게 쉽지 않아요.
30살이 넘어가서 뭔가를 소비한다는 게 쉽지 않고 되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도 소비고 뭐가 됐든 정말 신중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고민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원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싸게 이제 배웠는데 재료비랑 뭐가 이렇게 다 합치니까 이게 싼 게 아니야. 하지만 다행인 거는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학원비며 교통비며 이런 거 정말 다 따졌을 때 한 진짜 500만 원은 넘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여자마다 다를 텐데 이 500만 원이면 이 배우는 데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배우는 거? 아니면은 그걸로 옷을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거를 저축을 할까? 아니면 그거를 투자를 할까? 아니면 그걸로 명품백을 살까? 이거는 여자마다 사실은 자기가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노선이. 난 이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감당이 가능하고 자기가 정말 그거에 만족을 하고 후회를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진짜 자기 만족, 후회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500만 원으로 내가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예를 들어 명품도 사고 싶고 학원도 다니고 싶고 아니면은 그걸로 재테크도 하고 싶고 근데 이 세 개를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있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소비며 뭐며 신중해진다 이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요지는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지기 때문에 10대, 20대 때처럼 과감하게 소비하기 힘듭니다. 정말 오늘 내일이 없듯이 그렇게 과감하게 소비하기 힘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렸을 때가 더 지독하게 돈을 안 썼던 것 같아. 그때가 더 지독하게 안 썼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뭐 필요한 데는 좀 투자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건 또 약간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진 그 한도 내에서 어떤 거가 나한테 득이 되는지, 그리고 그 투자 대비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은 30살이 되면 20대랑 왜 다르냐면 20대 때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 뭐 그게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뭐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체감하는 그 정말 뼈저리게 몸소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30대라는 거예요. 30대. 정말 심오해요. 진짜 30대라는 게. 근데 저는 30대가 되게 좋아요.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어, 몇몇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20대 때가 좋았지. 근데 저는 20대 때도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20대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안 돌아갈 것 같아. 아니면 돌아갔을 때는 그 후회하는 상황을 아예 애초부터 안 만들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심오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핵심을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 먹으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두 번째, 피부가 푸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상학적 특징인데, 되게 뭐 돈 많고 그런 걸 떠나서 되게 뭔가 사랑이 뿜뿜 에너지가 좋게 넘치면서 되게 편안해 보인다, 잘 살고 있다 하는 여자들은
여드름이 있건 모공이 넓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잘 살아도 여드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푸석푸석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막 가뭄 있는 것처럼 막 푸석푸석하지 않아요. 아무리 건성이어도 건성인 거랑 건조한 거랑 푸석푸석한 건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건조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 푸석푸석.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이제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피부 시술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라도 내가 하려고 하시거나, 뭐 화장품 좋은 걸 이용하신다거나, 피부 관리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기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게 일이 됐던 아니면은 뭘 배운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커리어를 쌓는다든지 뭐 백수면 그 나름대로 무언가 다른 플러스 부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이제 뭔가 조금 더 플러스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신이 왜 사느냐, 왜 살고 있느냐, 이런 자신만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뭔가 자기의 가치, 나이를 넘어선 그 어떤 뭔가 가치를 창출한다면 저는 그 나이 어린데 정말 무념무상 이런 사람보다는 저는 훨씬 좀 가치 있다고 말하기 좀 이렇게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일하는 곳에 손님 중에 60대 중반이신 분이 계신데 웬만한 30대보다 주름이 진짜 없고 얼굴이 팽팽하세요. 근데 그분은 근데 원래부터 집이 잘 사셨던 고객님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시술도 비싼 시술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나는 그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돈 쓰고 관리하면 끝이 아니라 그분은 그 관리에 되게 진심이세요. 내가 그래서 그분 되게 리스펙했던 부분이 뭐냐면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비바람 불고 하면은 이제 내가 피부관리실에 가던 거 혹은 피부과에 가던 걸 취소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진짜 비가 엄청 쏟아져 내렸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도 그분은 취소하지 않고 나오셨고 여태까지 제가 처음에 근무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하루 빼고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셨던 분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되게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그냥 사적인 대화를 어쩌다가 나누게 되는데 그분은 지금 60대이신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안 하셨대요. 한 번도. 네, 일을 안 하셨다고 해요. 되게 특이하죠. 네, 아예 일 자체를 안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결혼도 잘 하신 분이시고, 근데 원래도 집이 잘 사셨던 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대단한 거죠. 일단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 그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엄청나게 진짜 자기 관리 철저하신 분도 많으시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혼자서도 잘 산다. 네 번째, 혼자서도 잘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 물질적, 독립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부터
타인을 이렇게 막 엄청 막 의존하지 않고, 물질적인 거로부터 타인한테 의존하지 않고, 뭔가 혼자서도 잘 살고 다른 사람과도 있어도 잘 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특히 3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은요, 결혼하셔서도 잘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보통 스케일이 아닌 이상에서는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근데 30대에도 혼자 사시고, 심지어 40대에도 혼자 사시는, 그리고 50대에도 혼자 사시는 그런 여성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좀 너무 죄송하긴 한데, 결혼을 정말 잘한 그 여자만큼 나는 동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은 결혼 잘한 여자 보면은, 대단하다, 부럽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뭐 부럽고 대단하죠. 하지만 혼자서도 뭔가 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왜냐하면 이게 또 옛날에도 그 가부장적인 그 시대였잖아요. 여자는 남자한테 좀 종속되기가 좀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모에서는. 이건 역학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근데 되게 뭔가 어떤 그런 뭔가 고정관념들을 깨주는 그런 여자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진정한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페미니스트라는 그 용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는요, 남자를 욕하고 뭐 이런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그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옛날 과거에는 그 여자의 그 인권이 그렇게 높지 못했어요.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어쨌든 여자로 태어나서 자신의 그 한계를 없애고 여자로서의 그 불합리함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남자와 사람 대 사람으로 여자와 남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대로 이렇게 경쟁,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진짜 커리어를 너무 높게 멋있게 하시는 여자분들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정말 잘해서 집에 있는 여자분의 집단과 자기 커리어가 출중해서 정말 멋있게 사시는 여자분 이 두 카테고리 집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두 개의 카테고리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던 둘 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두 카테고리 여성분 집단들은 이렇게 막, 저 여자 이래, 왜 저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여자 남자 잘 만났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각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신기했었던 부분인데, 되게 진짜 잘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대를 되게 존중하고 상대를 되게 인정해주는 이런 게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제 지금 20대 여자분들에게 제가 30대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은 어릴 때 뭐가 됐든 다양하게 진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30대 돼서는 20대와 10대 때 자기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지만 30대부터는 그 실수를 하면 할수록 정말 약간 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아직 40대는 아니지만 40대를 아직은 안 겪어봐서 40대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왠지 10대와 20대 때 자신의 그 단점을 30대 때 고쳐놓지 못하면 그게 40대 때 좀 굳어질 것 같다. 인생은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안 좋은 게 반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분들이건 남자분들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어릴 때의 단점을 자기가 캐치하면 그것을 되는 대로 빨리 좀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중생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어떻게 고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는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밥 먹을 때마다 혀를 내밀고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내밀고 밥을 먹어서 괜찮은 관상이 있고 아닌 관상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혀를 내밀고 밥을 먹는 그 관상이 행동 관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관상도 너무 좋으신데 밥 먹을 때 혀를 내밀고 드시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지금 관상에서 더 좋아지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버릇을 싹 고쳤습니다. 그분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혀를 내밀고. 그분이 나이가 50대인데 50살 동안 50대 동안 계속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혀를 내밀고 밥을 드셨는데 그 어릴 때 그 습관을 단 1개월도 안 돼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 참 진짜 될 여자라고 느낀 게 뭐냐면 어릴 때 3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 하셔가지고 현재는 자가로 빚 없이 약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뭔가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정말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도 되게 뭔가 저에 대해서 자꾸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내 스스로가 뭔가 이게 좀 아니다 싶다 하는 거는 좀 자꾸 바꿔보려고 좀 노력하는 와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이 제가 생각했을 때 10대, 20대, 30대 여자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고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이 영상은 제가 통찰한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여자분들을 빗대서라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된다.